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친절한 선생과 함께하는 논술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직접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실전 논술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요, 일상 논술 시간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주제들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봤어요. 어떤 주제냐면요, 바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될까? 라는 주제예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골라서 그것에 대한 논술을 쓰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선의의 거짓말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요,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운동신경 너무 떨어진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도 안 될 것 같아, 잘. 라고 말하는 거야. 내 마음을 좀 숨기고 원래 처음에는 다 못해. 좀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거짓말일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될지, 거짓말이니까 하면 안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둘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러분들도 입장을 정해보세요. 그럼 찬성하는 쪽부터 선생님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찬성한다. 결심했어. 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자, 먼저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을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이 선의의 거짓말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성을 하는 이유, 여기 찬반 토론용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찬성이야. 이렇게. 두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세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요약을 하겠다라고 그래, 개요를 짜는 겁니다. 이 개요를 짜는 건 선생님이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남을 속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짓말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여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마다 선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나? 적어도 나는 아니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매년 산타 할아버지 대신 선물을 골라놔 두었을 부모님이 생각하니 감사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것은 나의 경험을 넣어서 근거를 쓴 거죠. 둘째, 선의의 거짓말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설탕을 진짜 약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를 속이고 환자에게 먹게 했을 때 더 좋아지거나 유익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는 처방에 대한 믿음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을 쫓아와서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를 보았냐? 라고 물었는데 못 보았다고 말을 해주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면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해야 한다 중에서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다. 셋째, 선의의 거짓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친구가 새 옷을 사서 입고 와서 이거 어때? 예쁘지? 라고 물었을 때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쁘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서로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예쁘다고 말을 해주었다면 오히려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선의의 거짓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변명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 못 써요 라고 용기를 잃을 필요 없어요.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라고 배워가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의의 거짓말에 반대합니다. 네. 선의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 개념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의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더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거짓말에 의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불치병에 걸린 가족이 충격받을까봐 병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보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의 이름을 알고 남은 생을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다. 선의라는 것이 남은 가족의 입장인지 환자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하면 너도 나도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할 수 있다. 학원을 가지 않고서 갔다고 거짓말을 한 후에 엄마가 속상하실까봐 엄마 마음 편하라고 거짓말한 것이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일까?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이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디까지가 선의의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악의의 거짓말인지 누가 정한단 말인가? 셋째, 선의의 거짓말로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 거짓말은 나쁘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살 수 있는 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본론인 거예요. 결론을 이제 요약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누가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거짓말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거짓말은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서도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의 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도 이 글들을 다 읽어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논술을 자주 접해 봐야지 나중에는 내 글도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써서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겁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선생님이 읽어줬던 글들을 또 차분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입장을 정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찾아볼 건 찾아보고요. 참고할 건 참고하면서요. 네,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또 일상 논술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혹시 다 했다면 인증샷 철컥철컥 찍어서 올려주면은 이 선생님도 더 힘이 나고 이 친구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